챗GPT한테 한 번에 물어봐요. 그냥 싸가지 없이 그냥 인사도 안 해줘요. 이 인간 새끼들 하면서 막 마음에 안 든다 뭐가지 탁. 그러면 만약에 같이 일하던 휴머노이드 동료가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네. 너 내 노예가 돼. 네 그래야죠. 예의? 자 7월 23일 미장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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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고요. 라피키도 오셨고 오늘은 또 라피키께서 더운 날에 딱 맞는 걸 가져오셨어. 그러니까. 더우니까 24시간 365일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 약간 환경 파괴 아닙니까? 지구에 나쁜 거 아니에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데이터 센터 하면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또 LG전자의 칠러 시스템 착한 친구 LG전자 그거 6개월도 넘은 걸 또 해줘야 돼요? 아니 그냥 좋아해서 아 그래? LG전자 집에 칠러도 써요? 집이 그렇게 넓어? 우선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보기 전에 데이터 센터 개수 먼저 보고 가면은 네. 미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5,426개? 5,426개. 그리고 한국 거 최신 데이터는 못 보긴 했는데 네. 작년도 중순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53개.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를 보면은 제일 많이 전력이 소비되는 거가 서버랑 냉각 시스템. 냉각 시스템의 한 30%에서 40% 정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네. 작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415 테라와트. 작년 한국의 연간 사용량이 588 테라와트라고 봤었을 때. 포항제철에서 막 고루도 그쵸. 쓰고 그랬는데 네. 여기는 데이터 센터만 돌리는데 그쵸. 이게 챗GPT 같은 생성형 AI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속화되면서 좀 더 심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 이후에는 1200 테라와트 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앞으로 더 쓰면 더 썼지. 맞아요. 저는 환경 오염이 좀 걱정돼가지고 맞아요. 챗GPT한테 한 번에 물어봐요. 그런 걸 들었어요. 한 번 질문할 때마다 물을 맞아요, 몇 미리 맞아요, 쓰고 막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싸가지 없이 그냥 인사도 안 해줘요. 이전에 네. 상무님 나왔었던 프로그램 보니까 인공지능을 조금 사람 대하듯이 저는 그래요. 왜냐면 제 주변에 FF. 저한테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애도 요즘에 들어가면 아빠 복숭아 그리고 직장에 앉아있어. 그래서 복숭아 뭐 엄마도 있었는데 최대준님은 여권 그래요. 그럼 여권 뭐 이게 다 GTP만 쓰는 건 아니고 데이터 네, 센터가 이렇게 데이터 쓴다는 센터 거예요. 전체. 지금도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근데 전 이런 거 볼 때마다 전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요? 자석이 있고 코일을 감은 걸 그 안에서 돌려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네. 근데 그것만 하면 전기가 생겨. 신기하지 않아요? 그쵸. 저 얘기는 전기를 만들려면 돌리는 걸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영화 보면은 노예들이 이렇게 막 밑에서 돌려서 네. 위에는 좀 편하게 네. 사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계속하세요. 딴 얘기했고요.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방식을 보면은 공냉식이 있고 물을 사용해 갖고 순냉식 방식이 있고요. 서버를 자체를 액체에다가 담가서 액침 냉각 방식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우선 공냉식 방식. 공기를 식히는 거. 그쵸. 설치나 유지 보수가 조금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에서 이전부터 사용했었고 지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만 봐도 펜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자체가 공냉식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액체 냉각, 순냉식 방식 자체는 저기 호수가 있잖아요. 차가운 액체를 넣고 그게 뜨거워지면 다시 순환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문과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데 이거 컴퓨터에도 대부분 공냉식이죠. 네. 순냉식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행식이 갑자기 물이 팍 터지면 어떡해? 맞아요. 그래서 단점으로 누수했을 때 장비가 그치. 고장 날 수 있어요. 제 컴퓨터가 침수되면. 순냉이. 그러니까 아니 그거 왜 그러니까요. 써요? 되게 좋으시던데. 어디서 어떻게 맞춘 거예요? 아 그거는 누가 준 거예요. 제가 맞춘 게 아니고 아 누가- 뭐야? 내가 그냥 워드만 치고 있는데 아재 이슈. 근데 그거 막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던데. 눈이 부셔서 원래 내가 밤에 켜놓고 자는데 그게 끈 거예요. 한 단계 끈 거야. 잠깐 그 글카 까봐야 되겠는데? 좋은 거야. 지퍼스 48 뭐 이렇게 써있어. 눈탱이 아니에요? 네? 허말못이니까 그냥 눈탱이 친 거 아닌가? 그때 우리 상무님 컴퓨터 공개한 이후로 역시 알상무는 뭔가 다르다. 그치. 컴퓨터도 막 범상치 않은 걸 쓴다 이랬는데 사실 워드밖에 모르는 아저씨인데 근데 줄 때 그랬어요 나한테. 순행식이다. 언젠간 터지니까 데이터를 항상 백업해놔라. 그래서 아슬아슬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 근데 컴퓨터가 많긴 해요. 이쪽에도 2대 더 있으니까. 진짜요? 다 상무님 거예요? 근데 매매할 때는 다 켜놔야 되니까. 아
그래야지 이제 한눈에 보이니까. 그쵸. 그 다음으로 액침 냉각을 보면은 액침 냉각 자체는 서버를 자체를 액체에다가 넣어갖고 이 식히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액체에다가 담가서 액체를 순환시켜가지고 식히는 방식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오른쪽 위쪽 사진을 보면은 네. 기포가 나고 있잖아요. 뜨거우니까 액체가 기화돼가지고 기화된 액체가 다시 액화돼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칩 이런 거는 다 일종의 방수인가? 방수는 아니고요. 액체 자체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다 보니까 그래서 정유회사들에서 저 액체를 만들어요. 약간 에반게리온의 그 플러그에 들어가는 그런 거 같은 그런 건가? 느낌이지 않을까요? 약간? 네. 약간 액체긴 한데 물은 아니고 물은 아니고. 들어와도 상관없고 그쵸. 맛은 없고 맛은 이거 먹을 수는 없는 건가? 아직까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지금 개발 중인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 이과분들은 뭔가 되게 뭐라고 막 쓰네. 많이 적나요? 토론하시고요. 저희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을 보면 우선 북미가 34%나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 쪽에서 중국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의 냉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효율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다가 넣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해 갖고 서버를 식히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는 거죠. 끌어올리는 게 더 싸지 않나? 근데 심해니까 거기가 더 차가워서? 차가우니까. 내가 볼 때 심해에서 버틸 수 있는 저 장비 만드는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구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네. 2년 동안 무인 상태에서 완벽하게 운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진짜요? 울산에서 친환경 수중 데이터 센터 단지를 뭐야? 구축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30m 아래에 10만 대 규모의 수중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네. 협약 자체는 작년도 10월 달에 해결이 됐고요. 네. GS건설이랑 아, 포스코랑 근데 그리고 근데 GPU가 없는데? GPU는 없는데 그냥 데이터 센터만 짓는 거야? 블랙을. 이제부터 갖고 오지 않을까요? 아니, 데이터가 없는데 저걸 그래, 지어놓으면. 심지어 데이터도 없어. 저거 가라잖아요, 그냥. 아니, 그러면은 저기 차라리 기미라도 좀 넣어놓고 검은 반도체라도 끄던가. 아니면 여기 수중 호텔처럼 가더나 커플 잘 때까지 못 나와. 어때요? 7개, 14개 있네. 14번 찍을 수 있겠다. 어쨌든 이런 거 한다는 거죠, 우리도? 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상용화한 곳이 중국 하이난성. 중국에 이미 있어? 네. 역시. 2023년도 12월 달에 상용화를 했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서버 고장률이 조금 더 지상 대비 낮다고 해요. 그리고 수영장에도 영국의 딥그린이라는 회사가 수영장 아래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우와. 데이터 센터의 열기로 수영장을 데피고 수영장의 냉기로 데이터 센터를 식히고 수영장의 가스 사용량이 60에서 65% 오, 정도 친환경.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버티볼딩스라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랑 냉각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현재 전략 파트너로 엔비디아나 인텔, 오. AMD,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메타 등이랑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냉각이랑 전력, 아키텍처 공동 개발을 진행 네. 중이라는 점에 오.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냉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같이 만드는구나. 그쵸. 예전에 저런 거 이제 뭐 큰 건물 냉각 이런 거 했을 텐데 네. 이제는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구나. 맞습니다. 버티볼딩스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것도 또 장기예요. 아, 장기.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긍정적이라는 부분에서 아. 갖고 왔습니다. 라피가 되게 대단한 게 우리가 냉각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지만 그걸 종목까지 끌고 가는 맞아. 케이스는 많지 않거든요. 네. 사실 벌티브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듣겠어? 어디서도 처음 들어봤을 때 하나. 그죠. 확실히 어떤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종목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라피키한테 항상 제가 예전에 이런 건 못 가르쳐 줬는데 피키님 기존세예요. 그 쓰레기 그 주식. 아, 웨스트 매니지먼트. 쓰레기 주식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쓰레기 관련 주식. 약간 안 올라가면 나 같으면 약간 기죽어가지고 할 것 같은데 피키님은 중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어쩌라고 약간 그런 느낌. 자신감이지. 이 서민놈들아. 그거 맨날 뭐 깨작깨작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라피키가 여기 출연하시지만 증권사하고도 그러니까 아니, 책도 몇 권 썼어요. 너무 잘 나가요. 여의도의 큰손입니다. 맞아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에서 존경받는 쪽에 가까워요. 항상 감사하고요. 요거는 이제 목표가 얼마 보나요? 지금 125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업사이드로 봤을 때는 한 8%밖에 안 남아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존경받는 쪽에. 아래로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래. 장기적으로 8% 먹는다. 네. 장기적으로 8%면 서클 이런 거 하루에 30, 예, 넘어가고요. 네.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잖아. 기존세라니까. 알겠습니다. 네. 라피키 준비해 주신 거 잘 봤고요. 알포인트 가시죠.
오늘은 또 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터미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2004년에? 태어나기도 전이라서. 그렇구나. 미성년자 아니에요? 큐. 터미널이 이제 그 터미널이에요. 공항인데 이 사람 이름이 나보스키예요. 이 사람이 뉴욕에 도착했어. 크라코지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 원래 이런 데 없어요. 그 가상인 거고. 그래서 여권 효력이 상실됐대요. 효력이 없어서 입국 심사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공항 그 환승센터에서만 있어요. 여기 이제 갇혀요. 잠도 자고 그러다가 옛날에 카트가 동전 넣고 카트 쓰고 끼우면 동전 다시 나오고. 그거 왜 없어졌지? 그 카트를 회수해서 동전을 획득해서 그걸로 햄버거 먹고 살고 그치. 그래. 그래서 환승센터에서 살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존재는 하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법적 지위가 없어. 환승센터 밖으로도 못 나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고국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네. 비행기가 끊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인정은 못 받아도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건설 이런 걸 좀 했었나 봐요. 환승센터가 뭐가 벽을 고치고 있었거든요. 심심하니까 밤에 시멘트도 발라보고 잘했어. 그래서 현장 소장이 채용을 합니다. 거기서. 자네 이름은 오늘부터 춘식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여권도 없고 취업 비자도 없어서 의미가 없지만 환승센터라는 세계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가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은 시골이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취업 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다 취업 비자가 있는 게 아니야. 미국은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경제에서는 그분들이 차지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실제로 미국 제조업 평균 시간당 임금 추이 보면은 2016년에 20달러가 안 됐어요. 지금 29달러예요. 시간당? 시간당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 미국이 제조업이 약해졌냐?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면은 빡세겠다, 자영업자들. 왜 사장님 마인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아니잖아요.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어느 그럼 순간 우리-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강남 사는 줄 알고 다 자기가 상속세 내는 줄 알고 다 그렇게 경영인의 마인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날카로워. 그래서 선진국이 생각해낸 솔루션이 있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면 얘가 찰리고요. 초콜릿 공장 오너는 윌리 원카예요. 윌리 원카가 초콜릿 공장 크게 해. 근데 어느 날 내 피고용인들이 내 레시피를 훔쳐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 내쫓아. 근데 공장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상하게 되는데 정글 같은 데 갔다가 움파룸파를 만나요. 요 원주민 같은 작은 사람들을 만나. 이 사람들이 카카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코코아만 주면 막 코코아를 모시고 있어. 그래서 코코아를 임금으로 주기로 하고 이 사람들 다 공장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켜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정글에선 코코아 하나 먹으려면 정말 힘든데 여기 코코아가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취업 비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초콜릿 공장은 순이익이 확 늘어납니다. 카카오만 주면 돼. 의료보험 필요 없어. 신제품 테스트도 해요. 동물 실험 같은 것도 해. 야, 이거 먹어봐. 그래서 막 우주로 날아가는 애도 있고. 좋아해. 코코아니까. 어쨌든 이걸 보면 이게 1964년에 나온 건데 이게 로알드 달이라고 전직 스파이시거든요. 이 사람이 마틸다도 썼어요. 제가 엄청 좋아해요. 폭력적인데 그거? 폭력적이죠. 교장쌤이. 교장 그죠? 선생님 너무 나빴. 애도 나쁘잖아요. 애도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랑 어른을 거의 죽일 정도로. 교장쌤이 먼저 도발했잖아요. 먼저 도발을 했으면은 그래도 돼? 방어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방어를 넘어서 거의 초주금을 만들잖아요. 영국이 이때도 아까 그 문제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걸 겪어요. 그래서 이때쯤 자본가들이 생각해낸 솔루션이라는 게 노예를 구하자 어디선가. 아니 이게 이런 영화였어? 아동 학대와 노동 착취? 야, 이게 인간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원작에 보면 사파에 키 작은 흑인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때 남아있던 거지. 흑인은 노예 이런 게. 이 영국 놈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백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다 백인이잖아, 그죠? 심지어 이 가난한 애도 백인이야. 근데 문제는 이 영화의 진짜 제가 나쁜 점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네. 이 원리 원카가 아이한테 자기 후계자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얘는 어린이로서 좀 부적합한 애들이야. 게임 중독, 경쟁 중독, 뭐 잘난 척하는 애. 얘가 제일 착하거든요. 얘한테 넘겨요 경영권을. 그건가? 이지바한테 물려주듯이. 아니 이게 뭔 축적은 이렇게 움파룸파한 쪽을 착취해서 자본을 크게 늘렸어. 그 다음에 착한 애한테 줘. 욕할 수도 없어. 착한데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는 건 모르겠고 그냥 착해. 그러니까 자본 형성은 되게 안 좋겠지만 영국 놈들이 다 그렇죠. 식민지 착취해가지고 돈을 많이 한 다음에 좋은 사람인 척해. 우리 식민지 다 놔줬고 하지만 막 아일랜드 막 그러고 이걸 보고 있으면 자본의 어떤 위선이라고 할까 분개하게 되죠. 이거 다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다시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로알드 달이 스파이면서 심리전 장교였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틸다도 아까 봤잖아. 폭력을 긍정하게 됐잖아. 나를 누군가 억압하면 난 그 사람을 초지금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돼.
아 그래? 우리 애도 그걸 보면서 엄청 맞아. 호쾌해. 속 시원. 근데 어른이 보면 좀 약간 소름 끼치거든. 사이다. 우와, 애들이 나한테 저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그 너무 꼰대 마인드 아니에요? 약간 분리의 고길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마음 아픈 고길동 엄청 착하잖아. 사실 먹여주고 그랬는데. 하지만 이제 미국은 이미 거대한 초콜릿 공장이에요. 21일에 댈러스 연준에서 발표한 겁니다. 원래 연준이 이런 자료 잘 발표 안 하거든요. 실제로 불법 이민, 비자가 없이 들어온 사람들하고 노동시장하고 연관 짓는 건 주요 아이비들도 잘 안 해요. 그러면 불법 이민을 옹호하는 것 같잖아. 저도 이 보고서는 되게 거의 못 보던 건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불법 이민이 줄었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월 1.9만 명밖에 안 오는데 원래는 10만 명씩 왔거든요. 네. 잡히는 게 10만 명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4년 6월 이후로 2만 명밖에 안 온대. 급감해서 노동력이 안 늘어나고 사업체들이 노동 비용 증가가 늘어난다. 미국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그걸 다 잡아낼 수도 없고 그 사실은 자본 축적에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댈러스 연준도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면 비용 증가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고용되는 것보다 밖에서 온 사람들이 요건 이제 불법도 있고 불법이 아닌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민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 때 하루에 이렇게 많이 검거한대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 노동력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댈러스 연준이 마지막에 얘기한 건 임금이 안 내려갈 거야. 이게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와.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나타난 현상인데 불법 이민 이런 걸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실업률이 안 내려가요. 고용이 계속 늘어나. 그쵸. 왜냐면 미국 시민권자는 그 고용 데이터에 잡혀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고용해도 고용했다고 보고하면 안 되잖아. 네네. 미국은 그래서 새로운 음파족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었는데 로봇으로 갈까? 클론으로 갈까? 더 이상 노예무역은 안 되고 불법 이민도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본은. 그럼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니님은? 복제인간은 좀 생뚱맞아가지고 좀 로봇이 그래도 뭐 커피도 만들고 치킨도 튀기고 팝콘도 튀기고 하니까 근데 얘는 약간 다 시스템 해줘야 되고 시스템은 그냥 근데 한번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고 그쵸. 스스로 이제 번식도 하고 네. 해놓으면 배양액만 넣어주면 되고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도 로봇이기는 해요. 복제인간은 비윤리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오, 싶기도 하고 그쵸. 전 로봇으로 가지 않을까. 성우님은 클론 성우님은요? 같아요? 저는 클론을 더 선호하는데 클론이 뭔가 더 인간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클론은 미안하잖아요, 일시키기가. 왜냐면 로봇은 그냥 로봇하고 띠리띠리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클론은 우리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신은 클론을 선택한 거잖아요. 신? 어떤 신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네. 무기질 로봇으로 안 갔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유기질로 갔으니까. 이거 딴 얘기고 어쨌든 새로운 음파족을 재밌다. 찾아서 자본은 가야 되는데 네.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로봇으로 가. 왜냐면 미국 실리콘밸리 인간들이 SF는 대부분 다 프랑켄슈타인부터 이쪽은 안 된다는 걸 알았어. SF 시초가 프랑켄슈타인이거든요. 네. 최초의 근대적 인조인간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그 괴물 이름이 아닌 것도 알죠? 만든 박사 이름이에요. 네네. 어쨌든 아이작 아시모프가 이미 아이로봇 이 영화 보셨죠? 네. 네. 1950년도에 이 글을 썼어요. 그 되게 양반 일찍 썼네요. 우리가 보고 있는 SF 있죠? 네. 1930년대부터 쭉 이미 그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헤드는 AGI,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가고 요게 이제 젠슨 황님도 가신 피지컬 AI, 로봇으로 가는 거죠. 네. 지능, 인식 이런 거는 AI로 하고 그거를 피지컬로 움직이는 건 네. 로봇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새로운 음파족은 로봇 쪽이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저 네. 피지컬 AI랑 휴머노이드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로봇도 휴머노이드 인간 비스무리한 게 있고 네. 공장에서 기능적으로만 일하는 하는. 막 얘도 로봇이긴 하잖아요. 그럼 휴머노이드는 약간 생각도 하겠네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인간 새끼들 하면서 막 마음에 안 든다 뭐가지 탁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이 흑인 노예한테 갔던 두려움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흑인 노예가 피지컬리 더 강하잖아. 남부에서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흑인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모님이 키우던 같이 일하던 휴머노이드 동료가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네. 모가지를 확 비트면서 네. 너 내 노예가 돼 아니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면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네, 그래야죠. 예의. 죽거나 노예가 되려면 당연히 다행인 건 같은 인간이면 굴욕감을 느끼겠지만 네. 로봇이면 별로 아, 그런가? 굴욕감 안 느끼죠. 그죠? 넵 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았을 때 이렇게 전원 버튼 끊으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오 뭐야? 먼저 전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있고 피터 틸 이런 양반들도 팔란티어 이런 거 여기 머스크도 있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AI가 위험하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젠가 그제 이제 딱 그룹 잘 되고 나서부터 그 그러니까. 얘기 싹 들어갔죠? 이제 시작이다. 내가 너무 간과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이 양반 역시 유연하셔. 어쨌든 레이 커즈웨일이 되게 대표적인 사람인데 AI가 다 대체할 거다.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 사람들 중에서 급진적인 사람들은 노동력은 다 AI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실제로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거를 이제 이게 쭉 보면 트럼프를 보면 좀 모순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 트럼프는 일기 때도 내가 잡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민자도 막아줬어. 그러니까 니네 잡이 늘어나는 거야. 이민자가 뺏어가는 잡을 내가 못 뺏어가게 했으니까. 제조업, 캐리어 이런 데 막 해외로 가려는 애들 내가 막아줬어. 그리고 이번에 일본처럼 투자 유치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려줬어. 일자리를 내가 늘려준 건 좋은 거지, 사람들한테. 근데 일자리를 늘려주면 아까 봤잖아요. 왜 미국에서 자꾸 제조업이 나가? 임금이 올라가니까. 근데 일자리를 계속 늘려주면 그러니까. 사람을 뽑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임금을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럼 임금이 올라가면 또 나가야 돼. 나간 걸 잡아다가 갖다 놔. 그럼 또 일자리가 또 늘어나. 모순이야. 게다가 시민권자들은 돈을 많이 안 줄 수 없으니까 네. 불법 유인자도 없애. 그러면 사람이 없어. 뭔가 계속 자기 자신의 정책을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든요. 금리 인하 안 돼. 근데 금리는 내려달라고 그래. 멍청한 건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 같아요. 옛날에 자기가 성공했던 그런 거를 계속 그 뭐 자기가 이렇게 정책의 사업을 했지. 일관성이라든가 네. 정책의 유기성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자리를 늘리고 조금 있다가 인플레이션 난다고 욕먹으면 연준 가서 금리를 내리래. 근데 금리 내리면 일자리가 또 늘어나. 그럼 임금이 또 올라가. 그럼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거든요. 월스트리트 먹물들이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얘기하는 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네. 않아.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역시 영도자는 머스크다. 머스크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잘라. 이 형님이 이제 덧지 가가지고 20만 명을 이제 그렇지. 잘랐어. 자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뭐 재취업이고 로봇도 안 만들어줘. 로봇도 못 만들잖아요. 그냥 잘라. 자르면 임금이 내려가. 그럼 다시 제조업이 다시 들어올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좀 천재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를 다 미리 보셨나? 이거 할 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형님은 이제 잡슬래셔로 유명하거든요. 트위터 사자마자 75%를 해고했어. 트위터 개판됐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머스크 형님이야말로 지금 미국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원래 이런 반응이 나면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네. 머스크도 그렇고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낌이 오죠. 아니요.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다. 아, 그러니까. 아, 그건 맞죠. 심지어 자기들이 뭘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자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트럼프처럼 그냥 잡을 막 때려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머리를 가지고 지금 시대에 자꾸 대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전 이걸 보고 있으면 약간 미국이 좀 망한다? 형님 표현에 따르면 할아버지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어. 그 신선함이 다 사라지고. 그럼 넥스트 프레시 네이션은 어딜까요? 아 근데 없어요. 사실 미국만큼 다이나믹한 곳이 없는데 네. 좀 안타깝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자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지금 미국 퍼가 막 20, 40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 평가 안 되면 우리도 힘들어지죠. 거품이 이제 다시 쫙.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트럼프가 어떻게 이 위기를 뚫고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몰락하는가. 네. 몰락하면은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몰락하면 뭐 벤스가 받든 이분이 받으시게 되면 벤스랑 이분이 연합하시게 되면 네. 얼마나 많이 잘릴 수 있을까. 근데 다 자르면 오픈 AI에서도 그랬나?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비상한 머리를 가진 몇십억 연봉을 한 사람들만 자기들은 뽑고 나머지는 다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놀면 돼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돈을 나눠줘야 되나? 그래서 의외로 실리콘밸리 그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해요. 로봇으로 대체하면 로봇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써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자. 그거 좋은 건가? 먹고 살만해. 어느 정도 밥은 먹고 자기 취미생활 정도 하는 돈이 나와, 예를 들면. 근데 모두가 그럼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뛰어난 10%의 인간과 그러니까. 네. 그보다 나은 로봇과 그보다 못한 인간과 그럼 어차피 로봇한테도 밀릴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 세상이 올지 궁금하다. 근데 이거를 얘네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피터 틸이랑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좀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 얼마 전에 뭐 줬는데. 아, 그렇죠. 아직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저분들은 자본주의를 옹호하지 않아요. 일부 어떤 분은 중국 같은 정치 체제를 선호해요. 민주주의를 중우 정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자기가 우월하다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근데 지금 미국 정치계에 많이 돈들 많이 되고 있고. 네. 어떡하지? 나처럼 좀 에메르송 하면은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했고 네. 이것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우리가 쓰는 돈, 원화, 달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우리하고 우리 아이들의 노동력 자체가
우리도 이제 한 55세 이상 되면 쓸모 없어지잖아. 마음만 넘어도 새로운 기술을 코딩 못하죠 아직. 아, 네. 네. 코딩 못하잖아. 네.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퇴보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전화번호 많이 못 외우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옛날엔 다 외웠다고. 맞아. 지금은 전화번호 잘 못 외우죠. 책도 요즘에 안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점점 멍청해지고 있어. 어떡해 이 로봇. 그게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한 얘기예요. 인간의 뇌는 원래 멍청해질 거다. 그러니까 AI로 다 대체하고 네. 인간들은 이제 쿠폰은 나눠져가지고 그것만 쓰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차피 인간이 줄잖아요. 어차피 다 대체될 거야. 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피키님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완전 그냥 기계적으로. 아니야. 돈 잘 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버리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주식할 때가 아니네. 러다이트 운동이라도 해야 되거나. 하여튼 이런 거 생각하면 좀 크리피해요. 그래서 오늘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무서워. 라필키도 그걸 가져오셨고 AI 쪽 요즘 좀 관심이 많아요. 좀 생각할 거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못 쓰게 에어컨을 밤새 돌려가지고 그쪽 전기를 부족하게 합시다. 아 데이터 센터로 못 가게. 못 가게. 가게. 전기를 막 낭비해. 자원 낭비일 것 같아서. 티야? 언니 티야? 23일 위장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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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